일본 승무원이 놀랐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대응에 일본인 승무원이 충격받고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선진국 일본도 못하는 일을 한국 의사와 승객들이 보여줬다는데요. 한국인들의 뛰어난 응급상황 대처, 어떤 일이 비행기에서 벌어졌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쿄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내가 맡은 구역을 순찰하던 그때였습니다. 10년 경력의 승무원으로서 수없이 많은 비행을 했지만 그날의 근무는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이름은 나츠코, 일본 최대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확인하며 객실을 돌고 있었습니다. 음료 더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미소를 띤 채 물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50대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 좌석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선생님? 남성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을 확인해 보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응급상황 매뉴얼이 떠올랐어요. 닥터콜을 해야 해. 침착하게 기내 전화를 들어 바로 기장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곧이어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의료진을 찾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자격을 갖추신 분이 계시다면 승무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하는 동안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도 일본만큼 체계적이겠지. 그래도 실질적인 대응은 쉽지 않을 텐데. 일본에서도 닥터콜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의료진이 탑승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있다 해도 장비가 충분하지 않아 큰 도움을 주기 어려웠죠. 게다가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한국 항공 시스템에 대해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어디든 비슷하지 않을까. 결국 환자는 병원 도착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한국인 남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어 말투에 일본어 억양이 살짝 묻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가의 자신감과 침착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이렇게 빨리 나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객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한국인 의사는 태연하게 환자 옆으로 다가와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수천 번 해본 듯한 노련함이 느껴졌죠.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응급의료 키트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요청하자마자 승객들 사이에서 길이 열렸어요. 제가 의료 키트를 가지러 가려는데 주변의 한국인 승객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양보하고 또 다른 이는 물을 건네주고 심지어 한 승객은 자신의 가방에서 소형 혈압계를 꺼내 의사에게 건넸어요. 너무 빨라. 이건 마치 훈련된 팀처럼 움직이잖아.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대개는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려 하고 의료진이라 해도 책임 문제로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이 비행기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과 의사입니다. 도울 일 있을까요? 또 다른 한국인 남성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라는 중년 여성도 약사라는 청년도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도움을 자청했어요. 마치 계획된 듯이, 아니 마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환자는 부정맥 증세를 보입니다. 기내 제세동기 있나요? 응급의학과 의사의 질문에 저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제세동기를 가져오는 사이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맥박, 호흡, 동공 반응까지. 그리고 내과 의사는 환자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죠. 아무래도 심장 리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산소부터 공급해 주세요. 간호사는 이미 환자의 팔에 정맥 주사를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약사는 기내 의약품 목록을 확인하며 필요한 약을 찾고 있었어요. 기장은 인천공항에 의료 응급팀을 요청했고 착륙 후 대기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시야가 갑자기 흐려졌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저 업무적 대응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누군가를 살린다는 사명감이 느껴졌거든요. 괜찮으세요, 승무원님? 약사로 보이는 청년이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전문가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15분이 지났을까요?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맥박과 안정된 호흡, 그리고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제세동기 사용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었죠.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착륙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의료진들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특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좋은 팀워크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동료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의료진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승무원님 덕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은 모든 일이 끝나면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아니면 그저 각자의 일로 돌아갈 뿐이었죠. 하지만 여기 이 한국인 의료진과 승객들은 달랐습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일본에서도 보기 어려운 광경이에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한국, 당신들 대체 뭐야?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개는 수동적인 대응만 이루어질 뿐이었어요. 심지어 의사가 있어도 책임 문제를 우려해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인간이 먼저였습니다. 나츠코 씨, 기장님께서 10분 후 착륙 예정이라고 합니다. 승객들께 안내해 주세요. 동료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전문가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동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기내 방송을 시작했죠. 승객 여러분, 잠시 전 있었던 의료 상황은 현재 안정되었습니다. 덕분에 환자분은 곧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에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비행기엔 진짜 의료 선진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객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어디선가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는 점점 커져 객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객실에 울려 퍼진 박수 소리는 마치 우리 모두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한국인들, 일본인들, 그리고 다른 국적의 승객들까지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국적을 초월한 인간의 순간이었죠.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모든 승객분들은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오고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나는 의료진들에게 다가가 착륙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안전벨트를 매고 아직도 환자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공항 의료팀이 게이트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착륙 즉시 환자분을 인계하겠습니다. 의사에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의 맥박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의 손길에는 섬세함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착륙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진국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어요.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만이 아닌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깨달음이었죠. 비행기가 완전히 정지하고 탑승교가 연결되자마자 의료팀이 신속하게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전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통로를 비켜주었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 심장 리듬 불규칙했으나 현재 정상화. 기내 의사가 공항 의료팀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비행기 밖으로 이동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내 말을 듣던 한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누가 쓰러지든 그냥 가족처럼 돕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가족처럼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본에서는 어떨까? 우리도 타인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주저없이 행동하는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객실 정리를 하면서도 그날의 경험이 계속 생각났어요. 동료들과 함께 인천공항 근처 호텔로 이동하는 길에도 한국인들의 단합된 모습과 따뜻한 마음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츠코 씨, 오늘 일 때문에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놀란 건 맞아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요. 오늘 저는 기내에서 정말 특별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도착해서도 그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메모장을 펼쳤어요. 호텔 방에서 창밖 인천의 불빛을 바라보며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평소에는 그날의 업무 기록이나 다음날 일정을 적곤 했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나는 선진국의 새로운 의미를 배웠다.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 선진국이라는 이름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나라. 한국은 그랬다. 펜을 놓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비행기 안에서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닥터콜이 울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일어난 의사,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승객들, 그리고 가족처럼 돕는다는 그 말, 일본에서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달랐을 거예요.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일 순 있겠지만 그 따뜻한 인간미는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 공간과 책임 문제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휴대폰을 집어들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한국인 정신, 한국 문화 특징, 호기심이 일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과 오늘 경험한 한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응급 의료 대응 세계 순위, 검색 결과를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사실, 그리고 특히 심장질환 대응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회사 앱을 열어 다음 비행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편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앞으로의 비행 신청 페이지가 있었죠.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결심한 듯 인천행 비행을 자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어요. 더 많은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죠.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도쿄 인천 노선입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니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앞으로 나는 더 따뜻한 승무원이 될 것이다. 국적을 넘어 사람을 먼저 보는 그런 마음으로 창밖을 다시 바라보니 인천의 밤하늘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국 땅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이 내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잠에 들기 전 휴대폰으로 찍어둔 비행기 내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승객들이 환자를 돕기 위해 모여있는 그 장면, 그 순간의 감동이 다시 가슴을 적셨어요. 한국, 당신들은 정말 특별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한국어 앱을 다운로드받아 간단한 인사말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작은 노력이지만 승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나츠코 씨, 이번에도 같은 구역이에요. 지난번 그 일 이후로 인천행을 계속 신청하네요. 동료의 말에 미소로 답했어요.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 그날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은 마음?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네, 한국이 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날의 경험이 제게는 특별했거든요. 비행이 시작되고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승객이 눈에 띄었어요. 그날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던 내과 의사였어요. 나는 설렘과 반가움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 비행에서 말을 꺼내자마자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기억합니다. 닥터콜을 하셨던 일본인 승무원이시죠. 환자분은 무사히 회복하셨어요. 제가 우연히 같은 병원에 있어서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환자가 회복했다는 소식도 기뻤지만 그가 나를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도 감동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때 선생님과 다른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디서든 그렇게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고 일본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그날 경험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는 국민성은 분명히 있죠. 아마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경험 때문일 거예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어 말했어요. 일본에도 타스케아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나요? 서로 돕는 정신. 맞아요. 일본에도 상부상조의 정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져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앞으로도 인천행 비행을 자주 신청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제 인천 도쿄 노선의 단골 승무원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제가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주었죠. 심지어 일본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항공사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어요. 한 사람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모습은 단순한 감동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나츠코 씨, 이제 거의 한국 전문가네요. 승객들의 피드백도 아주 좋아요. 상사의 칭찬에 부끄러움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바뀐 것은 단순히 업무적인 측면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돕는 문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어느 날 도쿄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또 다른 의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약자 승객이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 팀도 변화해 있었거든요. 닥터콜을 하겠습니다. 의료진 분들께서는 승무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3명의 승객이 손을 들었습니다. 2명의 일본인과 1명의 한국인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환자를 돌봤고 우리 승무원들도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인천 호텔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뀌면 주변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 작은 파동이 큰 물결이 되는 것처럼 다음 달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한국 간 비행에서의 의료 대응 강화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는 일이었죠. 왜 하필 저인가요? 상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은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한국의 따뜻한 인간미,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비행기에서 본 한 장면이 단순한 감동 사연을 넘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죠. 네, 기꺼이 맡겠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비행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에 서서 잠시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그때의 경험이 제게 가져다준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나츠코 팀장님, 신입 승무원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한국어로 말을 건네는 일본인 동료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일본항공의 한일문화교류팀 팀장이 되었고 양국 승무원들에게 서로의 문화와 장점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곧 교육을 시작할게요. 모두 준비됐나요?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그날 비행기에서 만났던 한국인 의사들을 특별 강연자로 초청했습니다. 그들과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연락을 유지해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첨단 기술, 경제력, 아니면 다른 무언가? 강의실에 앉아있는 일본과 한국의 젊은 승무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을요. 체계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마음이죠. 강연을 마치고 후배 승무원들과 함께 인천 시내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3년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제는 그저 이웃 나라가 아닌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로 느껴졌습니다. 팀장님, 정말 한 번의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한 신입 승무원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해요. 특히 그 경험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말이죠.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오랜 시간 형성된 문화이자 정신이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즉시 달려와 도움을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는 교통을 정리하고 또 다른 이는 다친 사람을 살피고 또 다른 이는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의 모습이니까요. 선진국의 척도는 결국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화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깨달았다. 진정한 발전은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 간직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나츠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본인 승무원의 눈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협동 정신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과 상부상조 정신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첨단 기술과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 내미는 따뜻한 손길에 있지 않을까요? 나치코가 말했듯이 선진국이라는 이름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일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도 세계인의 눈에 비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